자, 오늘의 집중점검 시간은 하나금융투자의 한민재 팀장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희는 오늘 이 카카오뱅크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말 뜨거운 감자죠. 네. 카카오 그룹주들이 워낙 다 실적이 좋아서 거기에 힘을 입어서 또 탄력이 더해진다라는 의견까지도 있는데 팀장님께서는 최근에 카카오뱅크의 상승세 이유를 뭐라고 분석하고 계십니까? 사실 이제 카카오뱅크가 상장 이후에 계속 좀 상승하면서 약간 의아한 모습을 많이 봤습니다. 저는 일단은 상장을 딱 처음에 했을 때 이제 모든 전문가들도 그렇고 뭐 언론에서도 다 고평가다라고 또 이야기를 했고, 저도 실제로 카카오뱅크를 봤을 때 이거 너무 이제 뭐 은행주의 시선에서는 너무나 많은 평가를 받았다, 이런 생각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저도 처음에는 매도 의견을 드렸었는데. 아, 그러세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상장 이후에 흘러가는 흐름들을 보면은 지금 사실 수급이 너무나 좋습니다. 뭐 기관도 그렇고 외국인도 그렇고 연기금도 그렇고 전부 다 이제 매수가 좀 들어오는 그런 포지션이기 때문에 지금 상승하는 이유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수급적인 측면이 가장 크다고 좀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카카오뱅크를 지금 좀 사들이고 있는 이런 매체 자체가 좀 메이저 수급이 좀 대체적이다 보니까 뭐 그런 부분을 이제 수급이 왜 들어오는지를 좀 살펴보면은 어쨌든 카카오뱅크에 대한 사람들의 기대감이 좀 많이 있죠. 뭐 이런 성장성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이용자 수가 좀 많다든지 이런 부분으로 좀 마케팅도 굉장히 잘 되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카카오 관련 이제 회사이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에서 프리미엄을 많이 받지 않나, 그래서 수급이 좀 많이 최근에 집중돼서 몰리고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저희 어제 방송에서도 지금 주가가 너무 과도하다, 시총이 너무 많이 올랐다라면서 좀 보수적으로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네. 근데 투자 의견을 바꾸셨군요. 네, 그 맞습니다. 포인트가 중요한 네, 것 맞습니다. 같습니다. 네. 그 실적 기대감도 굉장히 좀 높은 것 같은데 어떨까요? 앞으로 이런 호실적을 계속해서 이어나갈 수 있겠습니까? 뭐 당분간은 실적은 계속 좀 증가할 거라고 예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어쨌든 지금 상장을 했고 상장 이후에 또 행보가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실적도 좀 괜찮을 거라고 보고 있는데, 2분기 실적을 보시면 이제 올해 2분기에는 629억의 순이익을 또 냈습니다. 그리고 올해 상반기 매출이 좀 집계가 되면서 많이 포커스가 좀 몰리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올해 상반기 매출을 좀 짚어드리면 매출이 4,785억이 나왔고요. 전년 상반기 대비 23%가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2020년 상반기 대비 2배가 올랐죠. 1,338억을 기록을 했고, 또 은행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영업이익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순이익이 좀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뭐 상반기 순이익 같은 경우에도 1,159억 나오면서 전년 동기 대비, 상반기 대비 156% 정도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2분기 그리고 상반기 실적 굉장히 좋았고요. 그리고 하반기 실적까지는 저는 괜찮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올해는 좀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2분기에도 실적이 좀 좋았었던 이유는 그 카카오뱅크가 역시나 강점인 게 이용자 수가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지금 이제 뭐 전체적으로 봤을 때 1,500만, 1,400만 정도가 이용을 한다고 하는데, 그 이용자 수가 처음에는 카카오뱅크가 약간 카카오 프렌즈를 앞세워가지고 그 약간 귀여움을 많이 강조를 했었죠. 그러면서 귀여움이요, 귀여움. 맞습니다. 그런 캐릭터가 좀 많이 귀엽지 맞습니다. 않습니까? 네, 그래서 20대, 30대 이용자가 많았는데 최근에는 40대, 50대 그 사용자들도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좀 그런 측면에서 전 국민이 좀 사용할 수 있는 플랫폼이다라는 그런 부분을 좀 강조를 하고 싶고요. 어쨌든 이제 고객 수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지금 뭐 우리나라 경제 인구 대비 뭐 전반적으로 한 59% 정도가 이제 사용을 하다 보니까 뭐 이제 2명 중에 1명 이상은 무조건 사용을 한다는 거죠, 카카오뱅크를.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강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카카오뱅크를 사람들이 많이 썼던 게 금리가 낮아서였거든요. 특히 네. 대출금리 부분에서 아주 파격적이었기 때문에 또 그만큼 많은 관심과 사랑을 받았는데 요즘 좀 배신감들을 느끼고 계시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금리가 시중은행만큼 오르면 우리가 도대체 이 카카오뱅크를 이용하는 장점이 뭐냐. 네. 그것 때문에 또 그렇다면 주식시장에서도 좀 외면받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했었던 건데요. 네, 맞습니다. 일단 예. 그 은행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사람들은 그런 금리에 굉장히 민감하죠. 그렇죠. 실제로 뭐 주택담보대출이라든지 뭐
그 전세자금 대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그 대출을 받는 금액 자체가 굉장히 크고요. 그리고 또 실제로 사람들이 가장 좀 많이 이용하는 대출 중에 하나가 신용대출이죠. 이런 신용대출 같은 경우에도 뭐 이제 고금리 대출도 물론 있고 중저금리 대출도 있는데 은행권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좀 약간 저금리로 좀 이용이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카카오뱅크가 아까 앵커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처음에는 저금리를 앞세워서 이용자 수를 많이 좀 확보하는 그런 측면에 있었는데 최근에 실제로 시중은행보다 좀 금리가 높아지는 그런 사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 신용대출 기준으로 봤을 때 카카오뱅크가 한 3.35% 정도 되고요. 그 시중금리 그 국민은행 같은 경우에는 3%, 신한은행은 2.78%를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많게는 이제 카카오뱅크랑 시중은행이 0.9%까지 차이가 나다 보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 만약에 제가 대출 받는 입장에서는 굳이 카카오뱅크를 이용할 가치가 있나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제 처음에 조금씩 쌓이게 되면은 이용자들이 어쨌든 돌아서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네, 아무래도요. 제가 봤을 때는 좀 약간 금리에 대한 조정은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예. 그 카카오뱅크와 같은 그런 은행주, 핀테크 관련주, 그리고 플랫폼 관련주. 사실 완전히 좀 다른 종목일 수 있습니다만 그 연장선상에서 지금 엄청난 경쟁을 네. 겨루고 있습니다. 네. 예, 그리고 세 개 다 어떤 거 하나도 놓을 수 없이 다 엄청난 성장성을 보여주고 있고요. 네. 이 중에서 좀 골라달라고 말씀드리는 질문이 좀 송구합니다만 네. 가장 매력이 있다면 어느 쪽이라고 팀장님 보세요? 그러니까 은행주랑 핀테크 플랫폼주를 그렇습니다. 봤을 때 예. 카카오뱅크가 어떤 측면에 섰을 때 가장 매력적인가를 좀 말씀을 드려보면은 네. 사실은 이제 그 세 가지를 모두 가져가는 게 제일 좋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는데 지금 사실 은행주로 분류하기에는 너무 말도 안 되는 평가를 받고 있죠. 이미 지금 시가총액도 너무 많이 상승을 했고요. 그러니까 이제 단순히 은행주의 시선으로 보는 게 아니라 제가 생각했을 때는 플랫폼주로 좀 보는 게 이 PER이나 PBR이나 이런 부분이 좀 어느 정도 맞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은행주 같은 경우에는 PER을 한 5배 정도 그리고 PBR을 0.5배 이하로 지금 형성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인데 뭐 핀테크라든지 플랫폼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차후의 성장성을 고려해가지고 사실 뭐 PER이 100배, 200배까지도 좀 증가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카카오뱅크가 좀 주가가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주가가 계속해서 상승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려면은 약간 금융 플랫폼이나 핀테크주로 계속해서 좀 봐주셔야 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 지금 실제로 카카오뱅크도 좀 실적이 계속 올라가면서 뭐 PER이나 PBR이나 이런 부분들이 고평가에서 조금은 부담을 덜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지금 2022년 이익 기준으로 봤을 때 PER이 아직도 98배죠. 그러니까 이게 최소 40배 미만으로는 좀 내려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있고 아무리 플랫폼이나 이제 뭐 핀테크주로 봐준다고 해도 98배는 너무 높습니다. 그래서 주가는 사실 수급이 꺾이면 언제 빠질 줄 모르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익 증가라든지 뭐 실적 증가는 필수적인 상황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고평가 논란은 피할 수 없다라는 네. 말씀이시군요. 네, 맞습니다. 그냥 은행이라고 보기에는 지금 또 너무나 다양한 사업 구조를 가지고 있고 네. 또 다른 거에 대한 밸류에이션을 쳐줘도 지금 너무나 네. 고평가 논란은 피할 수 없다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투자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가 상당히 고민인데 우리가 2,000개가 넘는 종목들 가운데 이렇게 고평가 논란이 있는 종목을 꼭 투자를 해야 되나라는 회의감도 듭니다. 만약에 가지고 계시지 않은 분이라면요. 기존의 보유자와 또 신규로 접근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의 관점에서 좀 다각도로 전략을 세워주시면 좋겠어요. 네. 일단은 저는 신규 투자자 먼저 말씀을 좀 드려보면은 예. 사실 지금 진입해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사실 주가가 왜 오르는지 다들 참 의아한 그런 상황인데 카카오뱅크의 수급 측면을 보면은 이제 상장 다음 날만 좀 이제 외국인이랑 기관이 좀 매도세가 나오고요. 나머지는 계속해서 좀 매수세가 나오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수급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아직은 상승 패턴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서 신규 투자자분들도 아직은 좀 매수가 유효하다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요. 그리고 기존에 보유하셨던 분들 마찬가지로 지금 신규 투자자들도 투자가 가능한 종목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좀 홀딩을 하면서 이런 수급을 계속해서 저는 체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수급이 좀 계속
계속 한 3일 이상 빠진다고 하면은 그때는 좀 매도 포지션을 고려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 같은 경우에 사실은 이 카카오뱅크의 목표가를 잡는 것 자체가 약간은 우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는 한데, 일단은 이런 추세를 고려를 했을 때 10만 원 부근까지는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고 있고, 손절 라인은 이제 6만 5천 원 정도 잡아드렸습니다. 지금 한 그래도 7만 원 정도 계속 좀 아랫골이 달리면서 좀 지지를 해주는 그런 모습이 한 2차례 정도 나왔기 때문에 아직 신규 상장 종목이라서 아직 뭐 이런 뭐 정확한 그림이라든지 이런 참고할 만한 자료는 많이는 없지만 7만 원 부근에서 좀 지지를 해준다고 하면은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만약에 6만 5천 원을 하회한다고 하면 그때는 손절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렇게 정리를 하면 어떨까요? 고평가 논란은 분명히 있어서 부담스럽지만 수급을 보면은 계속 상승 추세에 있기 때문에 또 관심을 가지지 않기엔 아깝다. 네, 맞습니다. 하지만 수급은 계속 체크해야 한다. 네. 편안하게 보유를 하기에는 좀 쉽지 않습니다만 네. 뭐랄까요? 트레이딩 관점으로 대응하자라는 정도로 정리하는 게 더 맞지 않을까 싶은데 어떠세요? 제가 그렇게 받아들여도 괜찮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리고 맞습니까? 최근에 시장의 변동성이 네. 또 워낙 크기 때문에 예. 사실 상승하는 종목이 계속 상승하는 그런 개별 장세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수급이 몰리고 좀 상승할 수 있는 종목에 약간 트레이딩 관점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트레이딩 관점에서 진입을 하신다고 하면은 단기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좀 좋은 성과가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두고 보지 말고 묻어두는 그런 성격의 네. 종목은 아니라는 네, 맞습니다.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첫날이었는데 팀장님께 굉장히 많은 투자 인사이트를 얻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하나금융투자 FA팀의 한민재 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